광고에 어떻게 AI가 이제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들과 또 제가 조금 조사한 내용들을 좀 이제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AI 기반으로 광고를 제작하면 정말 더 빠르고 더 맞춤형으로 제작이 가능한데요. 이제 코카콜라의 이제 AI 광고 같은 경우에는 AI로 생성된 이미지와 영상을 활용해서 디지털 광고를 제작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수개월 동안 걸리던 그 제작 기간이 이제 AI 활용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단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작 비용 절감과 이제 맞춤형 광고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체 화면. 전체 화면. 네. 이렇게 보면 이제 코카콜라의 그 이제 영상 광고인데요.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개인 맞춤형 포스터가 가능한데요. 이제 각자의 개인으로 이제 이력 이제 로그인을 하면 그동안의 시청 이력을 분석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이제 포스터를 이렇게 자동 생성을 해주죠. 그래서 뭐 액션 영화를 많이 보는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제 장면이 강조된 포스터로 또 각자의 선호하는 그런 장르로 해서 이제 그 클릭률과 고객 참여율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AI 챗봇과 이제 마케팅인데, 이제 고객 응대에서 판매까지 다 그렇게 AI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라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작네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챗봇이 개인의 피부톤과 이제 취향에 맞추어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맞춤형 추천을 해주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온라인 구매율이 3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에는 고객 이제 리워드 프로그램인데, 그동안 주문했던 패턴을 분석해서 맞춤형 쿠폰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뭐 아침마다 이제 라떼를 주문하는 고객에는 이제 월요일 라떼 할인 쿠폰을 자동으로 이렇게 발송을 하기 때문에 재방문율과 이제 고객 충성도가 아주 높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컨텐츠 마케팅에 대해서는 이제 버드피즈가 그 AI 기사를 생성해 주는데, 이제 자기 자신에게 맞는 관심사를 맞춘 기사와 퀴즈를 AI가 자동으로 맞춰줘서 이제 이를 기반으로 하니까 이 페이지에 이제 체류하는 시간들이 이제 길어지고 또 광고 클릭률이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챗 GPT로 활용한 이메일 마케팅이 이제 이제 활용이 많이 되어서 이메일 오픈율이 25%나 이렇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AI 기반의 고객 분석을 보면 이제 아디다스의 경우에는 이제 최적의 이제 타겟팅 광고를 하게 돼서 이제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고 뜨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방금 전에 이제 뭐 쿠팡에서 어떤 제품을 검색을 했다 하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뭐 페이스북 이제 메인 화면에 이제 그 광고가 이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맞춤으로 이제 성과를 분석을 하고 이제 예산 광고가 조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절감되고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가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AI를 활용한 마케팅과 광고에 대해서 책 요약한 것과 제가 조사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정 선생님, 장수팀 회장님, 정병원 선생님. 네. 네, 그러면 우리 진재 선생님 발표해 주세요.
오늘 제가 토론에 올린 건 딥시크에 대한 걸 올렸는데 요즘 이 딥시크 보도가 거의 매일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유한 화면은 오늘 아침 한국일보에서 이 보도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딥시크 쇼크 그리고 챗 GTP도 오픈 소스 방식으로 전략 바꾸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거기 이제 올트만이 그 오픈 AI 그 개발하신 분 아닙니까? 이제 그분이 AI 기술을 그 공개할 그런 의향이 있다. 근데 이건 자기 생각이고 이제 전체한테 의향을 물어서 하겠다. 근데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섰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도 자료를 보면 그동안에 이 오픈 AI의 그 소스가 이 메타만 보도가 된 걸로 그렇게 됐었는데 어쨌든 이제 딥시크가 이걸 이제 기술 개발해서 공개를 하면서 이 지금 챗GPT가 조금 이제 쇼크를 먹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얘기가 이번에 그 이 챗GPT가 0.1에서 0.3으로 그걸 그 기술 개발한 걸 또 1월 말에 공개를 했잖아요. 그 공개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받았어요. 이 저기를 공개할 그 의향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는 데서 그렇게 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답을 하는 중에는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얘기를 했던 건데 앞으로는 이렇게 챗 GPT도 오픈 소스 방식으로 갈는지 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딥시크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정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국이 41만 명 이상의 AI 연구자를 보유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거의 미국에 근접한 수준인 거죠. 그리고 또 딥시크 외에 또 뒤따르는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지금 무료 앱 중에서는 가장 많이 1위로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0분의 1 비용으로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달성했으니까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발전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네. 고윤수 원장님, 한 주간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네. 예, 다른 부분은 그냥 한번 쓰는 정도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 챗GPT 활용해서 책 요약하고 뭐 자료 좀 찾고 뭐 이런 정도에서 사용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안 그래도 우리 예를 들어서 환경의 변화 주위에 이제 뭐 입주가 많이 되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마케팅을 조금 더 하면 좋겠느냐. 기존의 방식대로 해서 무슨 광고판을 달거나 뭐 어떤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더 이렇게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뭐 그런 거 그냥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뚜렷하게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는 답은 나오진 않아서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앞에 있는 그 아파트가 언제쯤 입주 예정인가요? 4월이요. 네. 이제 반대편에 이제 있는 아파트는 벌써 입주 시작을 했고. 네. 신규 아파트 입주자분들을 위한 지금 마케팅이 이제 기획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예전에 아파트 입주했을 때 서울랜드에서 3년간 연간 할인 회원권을 50% 해줘서 저희가 3년간 아이들 데리고 다녔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병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또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가 꺼져. 마이크를 켜시긴 했는데 지금 소리가 안 들어오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장 소장님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장 소장님. 네. 저는 조금 전에 AI GPT 관련해 가지고 퍼블렉시티인가 그거를 좀 확장 프로그램에서 까는 거죠. 그거 깔아 가지고 거기다가 질문을 좀 넣어서 결과물을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지금 주로 사용하는 이 제미나이 쪽하고 그다음에 챗 GPT 쪽에 그 질문을 넣어서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퍼블렉시티는 들어가서 지금 질문을 하나 넣어봤는데 상당히 다양하게 답변이 나오고 그다음에 따로 제가 프롬프트를 작성을 안 해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연계한 맞춤형 프롬프트가 밑에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잠시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지금 제가 활용을 하고 있는 건지. 여기 지금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밑으로 알겠습니다. 이거 끌려면 어떻게 끄죠? 이게 좀 여기 뭘 물어봤냐면요. 질병관리청에 운영하는 국민소통단의 역할 및 활동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줘 했더니 이렇게 이제 출처가 나오고 해당되는 답변이 나오는데요. 제가 알고자 하는 그런 답변들이 이렇게 요약에 대해서 나오는 결과물을 봤습니다. 그래서 주요 역할하고 주요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밑에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관련돼서 실제로 제가 이제 위의 내용과 관련된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미리 이렇게 다 여기서 정리가 돼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상당히 또 이 프롬프트 쪽에 질문들을 이렇게도 또 할 수가 있구나, 연계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결과물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주 좀 이 퍼블렉시티도 좀 사용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저희 다른 모임이 있어서 이제 본인이 쓰고 있는 AI에 대해서 쭉쭉 설명들 하시는데 어떤 분이 아까 진재근 선생님이 말씀하는 딥시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딥시크는 지금 2024년 7월까지 데이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24년 7월 이후에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딥시크도 답변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고요. 워낙 검색이 잘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네이버 쪽에서 스마트 스토어 부분에서 이게 상위 노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딥시크라든가 이런
기능 때문에 이런 그 네이버 스토어라든가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그 사랑이 노출하는 것들이 이제 따로 필요 없다 이런 그저 검색으로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도 정책적으로 그 스마트 스토어 운영 체계를 조만간 바꿀 예정이 있다 이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저 퍼블리시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부분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에 유 대표님 설명해 주시고요. 정명 선생님 지금 마이크가 되세요? 음소거, 네. 아이고, 안 안 되네. 되네요. 소리는 잘 들리시지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오늘 그 댓글에다 좀 달아주시면은 또 추가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영진 대표님. 예. 아까 진재근 선생님 이야기하신 딥시크 그쪽 이야기도 그렇고 그런데 좀 전에 이제 나왔던 네이버 이야기하고도 그게 다 통하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 그런 것처럼 그러는데 사실은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네이버도 AI 쪽 손은 일찍 댔거든요. 예, 네. 근데 계속 그 오픈 정책이 아니고 나오는 서비스만 간보듯이 하나씩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리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온 거고, 그래도 이제 이번에 좀 딥시크 그쪽이 자극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픈 AI는 어쨌건 공식 입장은 아니더라도 사견으로라도 그 오픈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자기가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거에 대한 인정, 이런 거를 하고 넘어가는데, 네이버는 지금 아직도 그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조금씩 손봐가지고 또 이제 하겠다 요 정도가. 근데 사실 지금 투자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이버도. 예, 해외 쪽 그 주력 주자들한테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내 기업 중에는 아마 제일 많이 이렇게 투자했다, 요런 식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지금 그런 쪽이다. 그리고 아까 장 소장님 퍼플렉시티 그거 네. 이제 그 질문하신 거는, 질문하실 때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챗봇이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AI 챗봇이 아니라 검색 도구인데, 검색 정리 도구인데 그 챗봇 형식으로 물어봐도 되는 그런 정도인 거예요. 앞으로는 모든 인터페이스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거의 다 비슷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 직원처럼 활동해 주는 것도, 챗봇도, 아니면은 검색도, 아니면 뭘 만드는 거, 이미지 만들고 동영상 만드는 것도 전부 그런 식으로 대화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다른 챗봇들 경우는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좀 더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데, 퍼플렉시티 같은 그런 검색 AI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그냥 궁금하시면 문장을 안 만들고 그냥 단어만 넣어보셔도 그냥 나오는 거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기존 검색하듯이 그냥 던져도 되는 그런 쪽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잘 쓴다 못 쓴다 이런 거 마시고, 중요한 거는 얼마나 자주 쓰느냐예요. 우리 궁금하실 때는 뭘 떠올리면 좋냐면,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많이 이제 쓰는 이야기가, 혹시 암산이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암산. 네. 주산, 남산. 주산도 기억나시죠? 네. 이번 주 목요일 날은 부경대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반도체학과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근데 거기 가서 암산, 주산 이야기하면 알아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다 옛날 이야기가 됐고, 그거 근데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암산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주산 또 저기 했다가 계산기 나오면 쓰면 안 된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컴퓨터가 하니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계산기는 쓰일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티는 그런 이야기 쪽이 계속 이렇게 힘을 싣고 그랬는데 결국 다 이렇게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예, 새로운 거 나오면 마지막 잘 저기 하는 거는 전자기기나 AI 쪽은 딱 원칙이 하나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많이 쓰는 사람이 성공한다. 싸이월드 때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그때 디카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누가 제일 성공한 사람 같으세요? 사진이 제일 많이 남아있는 사람. 그거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디카를 무슨 기종을 하고 찍는 기법이 어쩌고 다 쓸모없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딱 돌아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가장 많이 쓰는 사람. 예, 그래서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거 보시면 그러면 뭐 특별한 이런 게 따로 올라가는 건 없는데 그냥 일상에서 또박또박 이렇게 매일같이 해서 올라가는 거 보시면 거의 다 AI 쓰는 것들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컨텐츠가 쌓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컨텐츠가 평소에 있는 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일 때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퍼플렉시티도 기법이나 잘 쓰는지 못 쓰는지 이런 거 다 생각하실 거 없고 남들이 생각하는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사는 게 지금은 다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같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군대처럼 억지로 군대, 학생, 뭐 직장 이것처럼 억지로 틀어주면 이게 비슷해지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삶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많이 쓰다 보면 장 소장님한테 가장 좋은 그게 그냥 손에 붙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고민 없이 많이 쓰시는 게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 원장님 같으신 경우도 그냥 있는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나는 요런 곳에서 지금 위치가 어떻고 기존에 옛날에 했던 정책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병원의 마케팅은 이런 입장이 있다. 근데 내 경우는 내가 원장인데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냥 주저리 쓰시면 돼요. 예, 그렇게 되는 거지. 방법을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짐작을 다 해요. 앞에가 있고 말을 안 해줘도 아는 게 있으니까. 예, 근데 AI는 그러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카메라로 나를 비춰라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자동으로 조사해서 내 입장을 알려줘. 이것까지는 아직은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예,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답을 구하는 거.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병훈 선생님은 지금 카메라 아침 조명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은 화질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보니까 캠이나 다른 거 혹시 최근에 손대신 거 아닌가. 근데 보통 캠하고 마이크가 함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 설정 조금 저기 하시다 보면 다시 나올 것 같긴 해요. 예, 아니면 이어폰을 한번 꽂아보시거나 예, 그러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 경우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오후에 그 부경대 쪽, 예, 그쪽에 그 전에 한번 얼핏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스타트업 있잖아요. 반도체학과 쪽에서 3, 4학년들 대상입니다. 근데 스타트업 창업을 위해서 우리 AI 쪽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쓰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첫 화면부터가 아마 그 오픈 AI 쪽 관련된 사례랑 이런 이야기 이제 다루게 되는데 AI가 왜 이제 중요하겠어요? 스타트업 때는 속도는 빨리 내야 되고 민감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근데 자본이 그렇게까지 막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혼자서 만지작 하고 있어서 되는 게 또 아니잖아요. 제일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AI가 하는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특히나 소비자나 상대방 의뢰처나 이런 데들은 전부 AI를 쓰는 곳들이 이제 많은데 새로 시작하는 쪽이 그 문화를 모르면 그럼 이제 굉장히 뒤처지기가 쉽잖아요. 스타트업 자체가 안 되는. 그래서 그런 쪽 이야기들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그 강의를 그 설교를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보통 때 하시는 분 그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고 외부 강사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해주시는데 정말 자료 준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해주셨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보통 때 그 듣던 패턴이 있잖아요. 예, 이 프레임이 있으니까 이게 쉽게 들리지가 않고 준비를 많이 하신 만큼 더 듣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요거를 여기 아래 보시면 나중에 이제 영상이 유튜브에 이제 다 올려주시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요렇게 아래 보면 더보기 자리 있잖아요. 네. 여기 더보기 자리에 아래로 내리면 여기 스크립트 표시라는 여기 파란 단추가 있죠. 요걸 눌러주면 상단에 이렇게 요 이제 한 두세 번 제가 반복했는데 이렇게 스크립트가 쫙 떠요. 그러면 요 스크립트에서 점색에 타임스탬프 전환해갖고 요 내용을 죄다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우리 메모장 거기에다가 붙여넣기 해가지고 요걸 저장한 거를 우리 그 챗GPT 같은데 거기에다 첨부해서 주면서 프롬프트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 설교 내용을 정돈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보통 때 같으면 제가 그냥 마크다운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로 정돈해줘 이 정도 하고 끝내거든요. 내가 슬라이드나 마인드맵을 만들려고 하니까 정돈해줘 그러는데 이번에는 요거를 조금 다르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저희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 패턴이 좀 있어요. 띵크라고 그래가지고 먼저 그 내 삶에 대해서 텔링을 하고 그걸 성경 구절에 따라서 퀄리파잉 이걸 하고 그걸 인터프리트하고 널싱 지나서 이제 키핑 이런 그 패턴이 있거든요. 그 설교 패턴이. 그래서 그 패턴으로 다시 정리해줘 요렇게 사실은 던졌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거에 맞게 요게 정리를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어제 이제 설교한 거를 그걸 이제 딱 듣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가 그 방식으로 정돈을 싹 해가지고 다시 해주니까 바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설교 내용이. 사실은 열심히 하셨고 열심히 들었는데 되게 이제 이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이해가 빨리 안 될 때 이런 방법으로 AI 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수노가 버전 4가 V4가 나오긴 예전에 나왔는데 무료 버전에서 잘 안 돼서 많이 안 썼는데 여기 두 개만 이렇게 따로 띄운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V4 써봤더니 이쪽이 너무 품질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주변 분들이나 지금 에듀트리 1이라든가 그 다음에 CDMS 동맹 쪽 그 회사 사가 있잖아요. 사가나 그 다음에 제품 마케팅할 때 써야 되는 음악들 이런 것들을 이쪽 버전 유료 구매해가지고 그래갖고 써야 되겠다. 예, 그 생각했습니다. 예, 그 외에도 몇 가지 있긴 있는데 하나만 저기 이야기 드리면 그 크래프트 360 이것도 전에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 3D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공간이 있잖아요. 3D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360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 심상이나 아니면 다녀온 곳에 사진이 없거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크래프트 360에서 자동 생성을 하잖아요. 묘사를 해주면 공간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에 내가 가 있듯이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건데 요것도 이제 AI가 다 만들어 주잖아요. 예, 그래서 스카이박스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도 잘 풍성하게 또 활용하시면서 다음 주에 또 활용했던 것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또 건강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